카카오의 이 택시에 대한 이 행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차가 가까이 있어도 콜이 안 떨어져요, 전략. 네, 독과점의 이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을 빚었던 이 카카오 모빌리티 개편에 나섰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이 어떻게 불거진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카카오티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러본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현재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들이 운영 주체인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이게 문제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맹된 택시들은 운행 매출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에 내고 그중에 15에서 17%를 업무 제휴, 광고 송출 목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카카오 가맹택시란 이유만으로 한 달마다 꼬박꼬박 3%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택시기사의 상황에 비춰보면 네. 매달 10만 원씩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인데요. 이게 좀 장거리 운전을 몇 회 해야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네. 택시기사들로선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아닌 우티나 다른 택시 호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5% 수준으로 카카오보다는 낮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수수료가 불만이라는 건데 수수료가 불만이면 가맹을 해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텐데 이 카카오가 그동안 본인들과 가맹되지 않은 택시는 이 호출에서 배제한다는 차별 문제가 좀 제기돼 왔습니다. 예.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에 카카오 블루에 코를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택시기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 움직여. 집 앞에서 딱 콜 부르지. 지금 콜 안 따라가면 영업으로 못 해보거든. 이거 실제로 진짜 카카오까지 안 잡혀요? 안 잡히네. 주로 그냥 콜 잡아서 다니긴 다니는데 떨어요. 결국 택시기사들로서는 수요가 늘지 않은 상황에 예. 카카오 수수료는 계속돼가고 카카오 가맹택시가 아니면 손님이 줄어드는 체감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카카오 가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택시 시장을 거의 이제 장악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 택시를 탄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좀 요금이 올라간 걸 체감하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건데요. 예. 소비자들은 이 최근에 인상된 택시 요금에 더해서 호출료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서울시 경우에는 지난 2월에 택시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했고요. 네. 근데 이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오히려 0.4km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시 이용률이 높은 심야 시간에는 이 부르면 바로 배차되는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카카오는 7월부터 이 감사 팁 기능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의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면 별점 5점을 부과하고 이 기사에게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강제적인 부과는 아니지만 예. 일부 고객들은 이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렇죠. 작용해서 실질적인 요금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금융당국 조사도 받게 됐는데 불법적인 영업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택시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예. 보니까 이 금융당국의 눈길도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조금 전에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20%의 수수료를 떼고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금감원은 이 과정이 매출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3.3%가량의 수수료만 바로 다이렉트로 떼면 되는데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20%를 받고 이걸 자사 매출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작년에만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최근 대구시가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액에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의 택시 호출 수입까지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면 초과에 놓인 카카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비판을 하면서 가세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그렇죠. 카카오 행위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공개 질타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이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네. 대통령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결국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공개 질타에 나선 지 엿새 만에 카카오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선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택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한 만큼 네. 오는 13일에 택시업계와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나올 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택시 플랫폼의 카카오 택시를 개방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네. 카카오티 블루를 제외한 다른 가맹 택시나 일반 택시를 호출해서 배제하고 있다는 차별 문제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택시 기사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맹 택시하고 우리하고요. 같은 시간에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매출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상생 협력 활동을 확대를 하고 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수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부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쇄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6일에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카카오가 지금 둘러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말씀드린 이 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과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의혹 그리고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 계열사 늘리기 의혹까지 상당히 심각한데요. 얼마 전에 김범수 센터장이 예. 금감원에 출석을 했는데 그 네.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정신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14시간 반이 넘는 이 고강도 조사를 마친 김범수 의장의 모습인데요. 예. 카카오는 이렇게 이 계열사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도 창설을 하고 네네.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과도한 상장 시도, 예. 시장 독과점,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이 계열사의 전반적인 문제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